네, 오늘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파나소닉 카메라 AG-UX18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게 180이고요. UX90이라고 하는 모델도 있어요. 90하고 180하고 이 차이가 4K에서 60p까지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30p까지만 지원하느냐 요거였는데, 제가 이제 60p를 포기를 못해서 180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5개월 정도 사용을 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미러리스 팀이었어요. 대체로 이제 알파 시리즈, 소니 알파 시리즈 6000대 시리즈, 또 알파 7 시리즈 많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렌즈들하고 막 교환해 가면서 이제 현장에서 촬영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캠코더를 하나씩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촬영하는 게 대체로 이제 스케치 영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영상, 혹은 기획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콘티가 있고, 또 콘티가 있기 때문에 영상이 인점하고 아웃점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형을 전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미러리스들로 이제 진행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뭐 6600이라든지 아니면 알파 7C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장시간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배터리하고 메모리가 이제 허용만 해준다면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배터리 문제라든지 뭐 메모리 문제라든지 PD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충전을 하면서 운영을 했을 때 발열 문제라든지 오디오 픽업이라든지, 가장 중요했던 게 렌즈. 내가 지금 미러리스 바디에다가 연결해서 쓰고 있는 이 렌즈가 줌렌즈가 아니라 그냥 단렌즈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와이드하게도 가야 되고, 또 누군가 앞에서 나 발표를 할 때는 또 줌인해가지고 원샷으로 잡아야 되는 이슈도 있는데, 그럴 때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중계라든지 아니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캠코더의 어떤 힘을 빌리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캠코더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팜 사이즈 캠코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는 되게 유명한 AX700, 아직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AX700이 하나 있고, 캐논 빅시아 캠코더도 있고, 이런 팜 사이즈 캠코더들을 처음에는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이 친구들도 또 XLR 인풋이 없어요. 캠코더를 아예 그냥 살 때 제대로 메인으로 좀 쓸 수 있는 장비를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조건은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조건은 일단 4K에서 60p까지도 촬영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컸어요. 이미지 센서가 최소 1인치 이상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노출 관리가 좀 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XLR 인풋, 뭐 캐논 잭이라고도 하고 XLR 케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채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 보면은 여기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이 두 개인데, 이렇게 채널을 LR로 받을 수 있는 오디오 픽업이 가능한 장치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보시면 풀사이즈 HDMI가 있거든요. 이 풀사이즈 HDMI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SD카드 슬롯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백업을 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사는 거 무거워도 괜찮으니까 멋있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선순위는 아니었고, 보기에는 되게 안정감 있고 튼튼하게 생겼는데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네. 네, 무게는 중요하지 않으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메라는 되게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는 좋은 머신이에요.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점이 좀 먼저 눈에 띄는 카메라였어요. 첫 번째 단점, 짠! 되게 멋있지 않나요? 이거 LCD 액정 나오는데 이렇게 슬라이드로 나와요. 슬라이드 쫙,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립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액정이 정전식 터치가 아니라 감압식 터치예요. 옛날에 스마트폰 맨 처음 초창기 나왔을 때 이렇게 스타일러스로 찍는 거 있었어요. 옴니아라고 하는 핸드폰이 있었죠. 삼성에서 옴니아 팝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런 감압식이었어요. 펜이나 이런 걸로 손톱 같은 걸로 눌러야지 터치가 되는, 툭툭 그냥 가만히 올려놓는 걸로 터치가 안 되고 꾹꾹 눌러야지만 터치가 되는. 근데 이게 촬영하다가 중간에 메뉴를 건들게 되면은 카메라가 꾹꾹 누르니까, LCD를 누르니까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리고 움직이는 일이 있었어요. 아, 이게 터치가 불편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왜 감압식으로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듣고 싶기는 해요. 혹시라도 이제 정전식 터치로 바뀌면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불필요한 터치를 하게 돼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유를 좀 듣고 싶기는 합니다. 이런 스크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압식이다 보니까 레이어 하나가 더 씌워져 있는 거라서 영상이 붕 떠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컬러로 영상을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이걸로 영상을 제가 못 봐요. 아주 기본적인 정보, 오디오 레벨이라든지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상태 표시 정도, 메뉴 트리 정도 확인하는 거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LCD 액정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열에 노출이 되면 또 일그러지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 감압식 터치를 채용을 했을까? 차라리 감압식이 아니라 아예 그냥 터치 기능을 빼서 좀 깔끔한 액정으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일반 유저들을 위한 카메라라기보다는 프로급 카메라 감독님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카메라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불친절하지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끔찍한 메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장면 파일, 시스템 모드, 사용자 SW, 설정, 자동, 촬영 셋업, 오디오 설정, 출력 설정, 이게 딱 눈에 확 안 들어와요. 메뉴 트리가 좀 되게 불편하고 불친절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나가 단점인데, 요거는 사실 뭐 많이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혀지고 외워지는 거니까 크게 문제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LCD 액정이 한번 이렇게 감압식 터치로 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미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만 불편하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매 포인트들, 4K가 60p여야 되고 센서가 1인치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고 오디오 인풋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충족을 잘해줬어요. 어떻게 충족해줬느냐, 세미나 뭐 설명회, 각종 공연 이런 촬영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카메라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센터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메인 카메라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장시간 촬영해도 발열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와이드에서 텔레 줌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렌즈 구현식 카메라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4mm 화각에서는 특별히 왜곡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왜곡을 억제하는 힘이 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렌즈를 광각으로 쭉 빼면은 공간 자체가 조금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해서 잡아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HDMI 출력을 하면서도 여기 LCD 액정에서도 상태 표시라든지 녹화가 되고 있는 그 화면들 다 변화 없이 활성화가 잘 되고, 사실 아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렸지만 그 감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액정 보면서 좀 충격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 잘못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에 좀 빠지기는 했으나, 그런데 그 이외의 기능들이 너무 다 프로페셔널하고 좋아서 그렇게 불편한 요소로 자리 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또 LCD를 연결해서 쓰니까요, 그죠? 저희처럼 좀 상업적 목적을 갖고 현장을 좀 장시간 촬영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이 캠코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운드 픽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 팜 사이즈 캠코더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넘어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캠코더에 대한 저희 사용기는 몇 가지 푸티지를 좀 더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taring at the ceiling, so vivid and clear. I don't need a crowd, I got your company.
And now that you're here, why don't you stay a while?